네, 이 선생입니다. 8월 16일 우리 2020년 8월 16일 시험에 준비를 하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중에서 16번 유형 수출, 16번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 건별 매출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걸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기에 앞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12번 영세와 그 다음에 16번 수출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훑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영세와 16번 수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우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수출의 경우에 이제 영세율 구분의 1번,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번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보통 이제 내국 신용장, 이제 로컬 LC라고 하죠. 예. 요게 이제 발급이 되어야 이제 또 되고요. 구매 확인서. 자,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요게 이제 반드시 끊겨요. 줄여서 쓸게요. TI 세금 계산서. 자, 그런데 얘는 주로 이제 BL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요게 이제 선화증권이라 그래요. 선화증권. 또는 이제 요거 그다음에 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이게 이제 전산세무 2급에 가면은 이제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그거랑 또 관련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화증권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선적일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뭐 선적일은 며칠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에서 끊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국내 거래처와 보통 이제 거래를 해요. 아무래도 간접 수출이다 보니까, 그렇죠? 간접 수출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제 해외 거래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증빙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영세율 건별이라고 말한 게 사실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직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요걸 토대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수출 영세율 건별 매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영세율 건별 매출이라는 얘기가 건별은 이제 원래 증빙이 발급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4회 구미산업부터 보겠습니다. 11월 17일이고요. 미국 소재 LA 상사, 회사 이름이 LA 상사인가요? 제품을 4,000달러 직수출, 빼박이죠. 16번 수출입니다.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선적 나오죠. 11월 17일이 그러니까 선적일이 되는 거죠.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됐으니까 외상이고요. 선적일 시점 환율은 달러당 1,150원. 그럼 뭐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냥 두드리면 되는데, 미리 계산을 좀 해볼까요? 4,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460만 원 나와요. 460만 원이 이제 매출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다 좀 써볼까요? 자, 요거 16번 수출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입니다. 1번 영세율 구분은 1번 코드로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뭐 LA 상사,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이제 4,000달러 1,150원이니까 뭐 그냥 품목은 제품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460만 원 공급가액. 자, 그 다음에 부가세 0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LA 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없죠. 영세율 건별이기 때문에 뭐 증빙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대금을 차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수출로 나오는 문제들이 외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제품 매출 460만 원 나오고, 차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은 그냥 자동으로 찍어줘요. 네모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입력은 상당히 쉬워요. 자, 바로 한번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4회 구미산업입니다. 11월 17일 되겠고요. 16번 수출,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그냥 460만 원 때려 넣으시면 되겠고, LA 상사,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이죠. 이거 1번 누르시면 돼요. 1번 하면은 직접 수출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F2번 눌러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수출 신고 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되면 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고,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계는 외상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0회 남한강 한번 풀어볼게요. 뭐 앞에 있는 문제들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건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 볼게요. 12월 10일 미국의 뉴욕사에게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했대요. 16번 수출이죠. 선적은 12월 10일 날 이루어졌대요. 요 날짜인 것 같아요. 대금을 근데 선적하고 3만 달러를 미리 받았네요. 선적일 날. 나머지는 이제 잔금 청산일 이제 외상으로 한 것 같아요. 2만 달러는. 그래서 12월 10일 날 3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됐다.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바로 3만 달러를 먼저 받아서 입금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 인식을 해라. 이거는 이제 선적일 기준이니까 그냥 매출 인식을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과세표준 인식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우선 아래쪽에 좀 써볼게요. 16번 일단 수출로 하는 거는 맞고요. 직수출. 그 다음에 수출 그 영세율 구분은 이제 1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은 이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공급가액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공급가 계산이 여기 이제 달러당 환율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1080원.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요거 곱하기 얼마예요? 5만 달러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5,400만 원이 이제 매출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을 하면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여기 기준환율이라 되어 있죠. 예. 요 금액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영세율이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뉴욕사, 뭐 뉴욕이라고 할까요? 뉴욕, 뉴욕사, 뭐 뉴욕사.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제 여기서 혼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하고 외상매출하고 짬뽕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품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하면은 5,400만 원이 되는 게 맞고요. 일단 그 다음에 돈을 먼저 환전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4만 달러를 이제 요 날짜에 환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240만 원 나와요. 요 금액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2,160만 원 나오는데 요게 이제 외상매출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털어 넣으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2월 10일 되겠고요. 16번 수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여기서 5,400으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뉴욕, 됐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1번 치시고, 뭐 수출 신고 번호는 제시된 바 없으니까 패스. 분계에는 혼합, 제품 매출 딸려가죠.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으로 이제 먼저 받는 돈이 아까 3,240만 원이라고 계산했고요.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분계 이제 잘 보시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1회 청송 스포츠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참 요즘 들어서 오지고 지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10월 11일 이 문제는 원래 출제자가 좀 아마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이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뭐 이거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좀 훈훈한 마무리로 끝난 것 같아요. 일단 뭐 밑에 있는 이 숫자는 크게 의미 없는 숫자고요. 계약금을 미리 받아서 환전한 금액이 이제 220만 원 있다. 요거 일단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적일자 기준으로 이제 환율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10일 후에 수취할 예정임. 이제 외상대금 전액을 원화로 환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어지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우선 이 문제의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렇게 여기 위에 있는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수출이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영세율 구분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곱하시면 이제 2,000
얼마냐? 420만 원, 2200 참, 2200이 나오거든요. 2200. 요 두 개를 더하신 게 이제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그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매출을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해야 될지 뭐 어쩔지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나름 오류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200으로 입력을 해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뒤에서 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이 두 개를 더하신 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일단 이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2200이 되어야 되고 뭐 이게 좀 그래요. 하여튼 예, 뭐 하여튼 그렇고 2420만 원이 이제 공급가액이 부가세 0이에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뭐 TA, 예, 뭐 TA, 예, TA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전자세금에서 발급은 안 되고 분계는 이제 혼합이 돼서 가는데 자, 실제로 이제 제품 매출로 인식할 금액도 이게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2,420만 원이 맞고요. 기업회계 기준대로 만약에 한다면 뭐 22,000달러 그죠? 맞으니까 뭐 2,420 맞긴 하네요. 예, 그게 맞고 환율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 오류가 있어요. 일단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선수금 선수금이 이제 220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받아야 될 돈은 역시 그죠 2,200이 되겠죠.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끝나고 요게 이제 나중에 환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전이 됐을 때 그거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게 이제 어쨌든 분계를 다시 써드리면 제품 매출이 2,420으로 남아 있고 이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선수금 뺀 게 어쨌든 분계가 이제 220 됐다 뭐 이 내용이고 내가 외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2,200이다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 날짜로 환율을 적용을 하면 이제 2,300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2,200만 원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된 게 원화로 환전함 만약에 그러면 2,300이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100만 원만큼 이제 외환 차손이 생기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일반 존폐에서 이루어지겠죠.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이제 답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반 존폐 입력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답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입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뭐가 틀렸다는지 그 말씀 좀 썰을 풀어볼게요. 자, 청송 스포츠 10월 11일 메인 매출표 들어왔고요. 16번 수출이죠. 그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은 이제 2,420으로 입력하는 것이 여기선 정답이 됐고요. TA 이렇게 들어가시고 영세율 구분 1번입니다. 그다음에 분계 혼합 들어가시고 제품 매출 납두시고 차변의 선수금 요게 220이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거 제가 정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회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출의 그 수익 인식, 수출의 수익 인식 시점을 놓고 보면요, 선적일 기준이죠. 선적일, 원칙과 예외라고 합시다. 원칙은 선적일 기준이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봤을 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선적일이에요. 원칙도.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전을 했을 때 환가 또는 이제 여기서 환전이라고 합니다. 환가일이 되는데 요게 적용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공급식이 도래 전에 미리 받은 외화를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원화로 환가, 즉 환전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환전 환가일을 봅니다. 이때가 공급 시기로 보고요.
결국 이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틀렸냐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기업회계 기준대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선적일자로 돼서 2,420만 원을 다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2,000달러 곱하기 그죠? 환율 1,100원을 적용하면 이제 요 금액이 나오죠. 요게 맞아요.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부가세법도 원칙대로 하면 똑같은 게 맞거든요. 근데 틀려요. 왜냐면 부가세법에서 지금 얘를 어떻게 했냐면 2,000달러를 먼저 그죠? 얘가 이제 먼저 그 다음에 2만 달러를 나중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100원, 아이고 1,100원이죠. 그러니까 220만 원이죠. 얘가 먼저 부가세 신고에 들어갔어야 돼요. 더군다나 9월 20일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2기 예정 신고 때 먼저 과세 표준에 포함됐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언제냐? 2기 확정이에요. 왜 2기 확정이죠?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선적일이 언제예요? 10월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100원. 그러니까 얘는 2,200만 원만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깊죠? 사실 근데 전산세무 2급까지 염두에 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지금 미리 봐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산회계 1급 정도에서 그냥 난 끝나고 더 할 생각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머리 아프려고 이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만 설명하지 이론 내용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나름대로 저는 선방한 거고 도움이 안 되시고 아니 그러신 거면 그냥 괜찮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예, 이거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뭐 부가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80회를 가보시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80회는 딱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맞아요. 아마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옛날에 70 몇 회야. 이래는 아씨 그냥 깡패야.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하라고. 출제하는 사람 엿장사 마음으로 내놨어요. 그죠? 좀 그냥 개짜증 나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나머지 넘어갈까요? 이름이 메르시 봉봉. 프랑스 소재 회사 이름이 메르시 봉봉이래. 그냥 이름이 너무 웃겨서 그냥 웃어봤어요. 풀려고 한 건 아니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쉽잖아.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야마모토. 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참 이거 요거는 그냥 제가 분개만 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그 n화는요 공 2개 빼고 계산하시는 건데 잘 봐요. 이렇게 공 2개를 지워서 1n당 환율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0원당 1n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0만 n 할 때요. 이 30만 n을 하실 때 곱하기 1,000원을 곱하시는 게 아니라 10원을 하셔서 30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런 거 없고 뭐 위안화 뭐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 있어요. 이게 환율 고르는 거. 선적일의 기준 환율 고르시는 거고 여기 대고객 매입률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르지 않습니다. 항상 선적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환율만 조심하시고요. 그 뭐 몇 가지 특이사항, 유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시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실 때 16번 수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음 장이 어디냐? 17번 카드과세 매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카과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